책 읽기, 유튜브 보기, 강력한 독서의 차이. 요즘 우리 스크린 보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책을 읽어야 한다고들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가 영상으로 쏟아지는 시대인데 종이책을 읽는다는 게 글쎄요, 그냥 오래된 습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우리 뇌 속에서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실험 몇 가지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아주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의미의 그물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험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참가자들한테 희망, 결혼, 꿈처럼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금 어떤 단어들을 봤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요, 자기가 봤던 단어 목록에 아예 없었던 단어를 봤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여준 적도 없는 미래라는 단어를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7%. 그러니까 10명 중 9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뇌는요,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봐도 그냥 희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꿈, 결혼, 과거 같은 수많은 개념들을 한꺼번에 쫙 활성화시키는 거죠. 마치 거미줄처럼요. 그러니까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의미의 그물망을 짜는 아주 적극적이고 복잡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뇌가 이렇게 의미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그냥 만드는 걸 넘어서 정말 탄탄하게 만들고 진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열쇠는 뭘까요? 자, 두 번째 단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대결 구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은 글은 아주 잘 읽지만 야구 규칙은 하나도 모르는 성인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글 읽는 건 좀 서툴지 몰라도 야구에 있어서는 완전 전문가인 리틀 야구단 어린이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똑같은 야구 경기 설명을 읽는다면 여러분 누가 더 잘 이해했을 것 같으세요? 결과는요, 성인들은 정말 머리가 하얘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희생번트가 뭔지, 타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글자는 분명히 읽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글자를 해독만 했을 뿐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결과가 얼마나 극명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야구 지식이 풍부했던 아이들의 이해도는 거의 95%에 달했는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성인들은 1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해해야 한다는 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즉 배경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내고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케이, 독서가 뇌를 깨우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좀 더 빨리 읽을 순 없을까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말이죠. 자, 세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속도와 깊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실험에서요, 참가자들이 특수한 디지털 읽기 기술을 사용했더니 원래 19분이나 걸려서 읽어야 할 텍스트를 세상에 단 3분 만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거의 6배나 단축된 건데,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눈으로만 휙휙 지나가는데 과연 머릿속에도 제대로 들어왔을까요? 연구진들도 바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였나 같은 단순한 질문에는 답을 잘 했어요. 하지만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처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추론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속도를 얻는 대신에 깊이 있는 이해를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책을 읽을 때 우리 눈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짧게 멈췄다, 이동했다를 반복하거든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멈춤의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찰나의 시간에 우리 뇌가 정보를 소화하고 의미를 추론하고 기존 기억과 연결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독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생각할 시간을 건너뛰어 버리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 이 둘이 우리 뇌에 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가장 강력한 증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또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다른 그룹은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 모두에게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차이는 정말 바로 드러났습니다. 책을 읽은 아이들은 보리수나무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는데 영상을 본 아이들 중에는 이야기 제목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본 아이들의 그림은 놀랍도록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상에 나온 장면을 그냥 그대로 따라 그린 거죠. 심지어 샘에 달려있던 수도꼭지까지 똑같이 그렸어요. 하지만 책을 읽은 아이들의 그림은요, 단 한 장도 같은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글자를 보고 각자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상상력의 힘이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이 흥미로운 실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독서는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활동이 절대 아니었어요. 뇌 전체를 깨워서 의미의 그물망을 만들고 내가 가진 지식과 연결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상상력을 터뜨리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두뇌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절대 시대에 뒤떨어진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경이로운 활동 중 하나인 거죠. 혹시 책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느꼈던 적 있으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뇌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책을 펼칠 차례입니다. 책을 집어들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시겠어요?